선생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광주 성원초등학교 안병상 교무주임과 함께 그들도 제대로 학습하는 그런 수업의 기술이라고 하는 강의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작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전원이 제대로 학습하는 수업의 기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래 했고 앞으로도 저의 강의는 말 그대로 전원이 제대로 학습하는 수업의 기술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간단교재 사전학습법. 이거는 물론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처음으로 듣는 이상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간단교재 사전학습법, 이 말로서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교재를 가지고 사전에 학습한다. 다시 말하면 이 시간에 어린이들이 학습해야 될 교과 내용의 학습을 아주 본시 교재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그야말로 간단한 그리고 쉬운 교재를 가지고 본시 학습에서 학습되어야 할 교과 내용에 대한 학습을 사전에 한다 그런 말. 그러니까 교재 내용이 매우 간단하고 쉬운 교재이기 때문에 그 본시 학습의 목표인 교과 내용에 대한 학습을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교과 내용에 대한 학습을 제대로 한 시점에서 이제 진짜 본 교재 학습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교재 사전학습법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약해서 그냥 사전학습법 이렇게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림에 있어서 그 설명문의 구조라고 하는 이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교재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또 5학년 5학년 1학기 입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글을 요약해요. 이래가지고 글의 구조를 알고 글의 구조를 알고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그리고 글의 구조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글이 항상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의 구조, 설명문의 짜임, 이것이 이 단원에서 학습할 이른바 교과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이 교재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 이런 말입니다. 또 자, 전원이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수업의 기술,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려서 되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부연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A 교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재라 그런 말입니다. 어떤 교재의 교과 내용을 제대로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교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교과 내용. 이 교과 내용이란 말에 대해서는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본 교재를 가지고 학습되어야 할 목표. 이게 뭐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문의 구조입니다. 설명문이 어떻게 짜여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5학년에서 국어과에서 그걸 공부하게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자면은 학습을 함에 있어서 꽤 어렵습니다. 그게 설명문의 구조라고 하는 것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막 들어가 버리면은요 어려워서 어린이들이 알기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 강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 모두가 제대로 학습을 하는 그런 수업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잘하는 애기들이 잘 따라오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같으면 이럴 필요가 없지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많은 어린이들이 비군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설명문의 구조라는 것이 뭔지도 전혀 모르고 결국 그 단원의 학습이 끝나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럼 이 강의는 그와 같은 어린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그 기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 교재의 교과 내용을 제대로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그리고 아주 간단한 교재를 마련하자 그 말입니다. 마련해서 그 교재를 가지고 일단 본시 말하자면 이 교재의 목표인 설명문의 구조를, 설명문의 짜임을 완전히 알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운 설명문을 가지고서 설명문의 구조를 완전히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되풀이해서 지도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설명문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문의 짜임에 대해서, 그리고 설명문이 어째서 그와 같이 짜여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교과서에 있는 본 교재의 학습으로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 교재의 학습을 하나의 열애자도 없이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래서 지금 말하자면은 여기 간단 교재, 그러니까 간단한 교재, 알기 쉬운 교재를 가지고 사전에 교과 내용을, 그러니까 그 교재의 최종 목표, 여기서 말하면은 설명문의 구조, 이런 것을 완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간단 교재 사전학습법 또는 사전학습법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강의는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라면은 누구든지 수업이 목표하는 말하자면 내용의 학습을 완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기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째서 비군이 생기느냐 하는 문제를 논의할 때에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간의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다 이거. 그러므로 그 개인차 때문에 수업을 마치고 난, 그러니까 수업의 결과로서 A, B 양군으로 분열되는 현상은 이것은 불가피하고도 필요학적인 현상이다 말이죠. 그 누구도 이것을 없앨 수가 없다. 그러니까 A, B 양군화되는 현상을 없앨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참 말 그대로 불가피하고도 필요학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70년 동안 우리들은 많은 비군을 만들어 놓고도 이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곤 했던 것이 우리의 과거라고 나는 감히 외람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의 수업의 현장에서는 AB 양군으로 분열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수업의 결과로서 AB 양군으로 분열되는 현상은 이것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더 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필요학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젊은 교사들이 이와 비슷한 그 말을 하는 것을 여러 사람한테서 들었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실망을 했습니다. 어찌해서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 하고요. 예. 자, 이것에 대해서는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결국 타고난 비군이 없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비군은 타고난 것이다. 여러 생각이 뒤에 깔려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은 타고난 비군은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요, 제가 말한 말이 아니라 많은 이 사계의 권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몇 사람의 몇 그 권위들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유명한 브루나, 이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못하는 어린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들이 못하는 것은 가르치는 방법과 가르치는 내용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교재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교재는 이상이 없는데 가르치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말하자면 비군이 되는 것이다. 부진화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지 그 원래 타고난, 그러니까 못하도록 타고난, 비군이 될 수밖에 없도록 타고난 그런 어린이는 없다. 이렇게 브루나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괜히 했을까요? 역시 이분들의 실험학급에서 실험해본 결과이고, 그 다음에 실험학급에서 얻은 결과가 일반 학급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가를 일반 학급에 가서 실험 수업을 해보고 결국은 거기에서 얻은 결론으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브루나는 못하는 어린이는 없다. 그러니까 타고난 비군은 없다 이겁니다. 그럼 어째서 그들이 비군이 되느냐? 그들이 못하는 것은 가르치는 내용과 가르치는 방법에 잘못이 있다 이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분의 생각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능력의 유무를 운운한다 이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운운한다. 그러나 능력의 차이란 능력 그 자체의 차이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말이 참 음미해 볼 만한 말입니다. 능력의 차이란 능력 그 자체의 차이라기보다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끌어내는 능력의 차다 그 말이에요.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끌어내는 교사의 능력의 차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지 결코 어린이들이 태어날 때부터서 비군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다. 아까 브루나가 얘기한 대로 교사에게 수업에게 책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그 권위자들이 하는 말로 그렇게 알고 넘어가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회스타라고 하는 이 교수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제대로 잘하는 어린이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이가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사의 수업 방법이 그 어린이의 학습 타입에 맞았는가 맞지 아니했는가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다. 결국 여기도 교사 수업의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받아들일 말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고 하냐면은 B군은 AB 양군으로 분열되는 것은 이것은 수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업하는 우리가 그냥 지내가는 말로 들어서 되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또 요시모토 히로시라는 그 유명한 교수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부진한 것은 머리가 나빠서 그러한 것은 아니다. 뭐 때문이냐? 인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할 때에 주로 보통 하는 수업에서는요, 잘 따라오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 수업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인지하는 방법으로 수업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부진한 것은 머리가 나빠서 그러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방법이 그들의 인지 방법에 맞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잘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다 이것이에요. 근데 그 방법을 안 가르치고 A군들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만 수업하고 있다. 그 말을 이 요시모토 히토시라고 하는 이 유명한 교수학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한 말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실험학급에서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일반 학교에 가서 일반 학급에서 적용해 보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도 한 학급, 두 학급이 아니라 일정한 수의 학급에서 똑같은 실험을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옴으로 해서 일반화된 법칙을 찾아낸 거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봐보고요. 이 사람은 흔히 사람들은 능력의 유무를 운운하지만 능력에 차란 능력 그 자체의 차라기보다는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끌어내는 방법의 차이다. 아까 구스와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되풀이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뇌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뇌과학자들은요, 인간의 뇌에는 태어날 때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나 또는 한계 같은 것은 일체 없다고 그랬어요. 미리 여기까지 공부할 것이다 하는 어떤 한계. 어떤 어린이는 이것은 알고 어떤 어린이는 이것을 모를 것이다 하는 이런 거 없다 이것이죠. 뇌는 사용하는 방법 여하에 따라 자꾸만 진화하는 것이다. 의욕리에 앞을 향하여 삶을 영위하는 사람의 뇌는 자꾸만 좋아진다 이 말. 인간의 뇌는 태어날 때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거나 또는 한계 같은 것은 일체 없다. 보통 학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뇌를 연구하는 이 뇌 박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말하자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태어날 때부터서 무슨 어느 정도까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한계 같은 건 일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인간의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수업의 결과로 A, B 양군화되는 현상은 불가피하고도 필요학적인 현상이다. 이런 말을 젊은 교사들이 흔히 하는데 이 말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많은 사교의 권위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일랑 이런 인식일랑 씻어버려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내가 하는 수업 때문에 결국 나로 인해서 AB 양군이 분열되고 그래서 B군은 나로 인해서 B군이 되면은 결국 인생 B군으로 이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자각할 필요가 절실히 있다 하고 감히
저는 선생님들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막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분들의 말씀이 너무나 옳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저와 같이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은요, 사실 AB 양군으로 분열되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B군을 낳지 않는 모든 어린이들이 제대로 학습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수업의 기술을 습득해야 할, 그것을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결국에 가서는 타고난 비군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이야기를 위해서 이걸 잠깐 음미하고 가겠습니다. 현행 수업의 최대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AB 양군으로 분열되고 이것이 고정화되는 현상이 현행 수업의 최대의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교사와 A군들과 함께 돌고 B군은 저만치 앉아서 이것을 구경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스포츠는 구경꾼이 많을수록 좋지만은 수업에서는 구경꾼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것이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 아까 사전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학습법이 어떤 것인가? 선생님 조금 기대가 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설명문의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문의 구조를 본시의 학습 목표는 설명문의 구조를 파악한다. 학습 방법은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고 간단한 교재 내용으로 교재를 가지고 쉽고 간단한 교재를 가지고 사전에 설명문의 구조를 완전히 알게 파악시킨다 이 말이에요. 아주 쉬운 교재. 자, 그 다음에 본시의 교재 내용에 적용하여 설명문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아주 쉽고 간단한 교재 내용으로 가지고 설명문의 구조를 완전히 이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시의 교재, 이 시간 아까 보셨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재를 가지고 그 교재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문의 구조를 재학습하는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실제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교재의 교과 내용을 그대로 지닌 쉽고 간단한 교재로서 사전 학습을 한다. 근데 여기서 교과 내용이라는 말을 자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교과 내용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 교과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의외로 우리 선생님들이 오해하고 계시거나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제대로 알고 계신 선생님께는 미안합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재,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실은 교과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내용으로 뭔가를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교과서 내용은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마련된 교재에 불과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뭔가가 무엇이냐? 그것이 교과 내용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교과 내용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이 교과 내용이라는 것은 교재 뒤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이라는 이 두 개념을 제대로 알으셔야 됩니다. 또 교과 내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그 교재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알아야 할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각 교과의 수업에서 어린이들에게 학습시켜야 할 개념 또는 법칙 또는 원리 원칙 이런 거 이것을 우리는 교과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따가 예를 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법칙, 원칙, 원리 원칙, 말하자면은 어떠한 가치, 뭐 여기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말하고 하는 설명문의 구조 이런 것이요.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학습하기 좀 어려운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습 과정을 통해서 획득시켜야 할 사고의 능력 또는 지적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매우 추상적인 것이다. 어린이들에겐 미지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바로 가르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이른바 교재 내용입니다. 그것이 곧 무엇이냐면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은 그 자체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과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실은 교과 내용,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법칙이나 원리 원칙이나 개념이나 구조나 이런 것을 학습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교재 내용은 눈에 보이는 것. 바로 우리 교과서에 있단 말이에요. 교과서가 바로 교재입니다. 교재 내용. 구체적이다 이 말이죠. 어린이들에게 잘 알 수 있는 어린이들의 학습 활동 직접적 대상이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무엇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말을 알아야 됩니다. 소재와 교재라는 말이 있는데 교과서 만든 사람 있잖아요. 교과서를 만드는 전문가들은요. 우선 당해 학년에 지금 내가 5학년 교과서를 만든다. 그러면 5학년 맞으면 교육과정을 분석을 합니다. 5학년 다시 말하면 5학년에서 5학년 국어에서 국어의 여기에서 무엇을 가르치게 되느냐. 어떤 법칙, 어떤 일반적인 개념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을 말하자면 아까 말한 교과 내용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바로 교육과정 내용입니다. 교육과정에 보면은 5학년에서 설명문의 구조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 설명문의 구조도 이 정도로만 가르친다. 그 다음은 6학년에서 가르칠 것이니까 5학년에서 설명문의 구조를 가르치되 이 정도로만 가르친다 하고 딱 나와 있어요. 그것이 소위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바로 그게 교과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교과서 만들까요? 먼저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이른바 교과 내용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합니다. 뭘 가르쳐야 되느냐, 어떠한 법칙을 어린이들이 알도록 가르쳐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잘 연구해가지고, 자, 그러면 그러한 법칙을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인가, 그것이 소재예요. 그것이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그 설명문 같으면요, 이 5학년에서 설명문의 구조를 가르치도록 교육과정에 나와 있다 이것이죠. 설명문의 구조를 어느 정도로 가르치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을 어린이들에게 수업하기 위해서는 설명문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실제 설명문을 가지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설명문을 수집한다. 그래서 아주 좋은 설명문은 전부 수집해서 놓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다시 말하면 설명문의 구조, 설명문의 짜임을 어린이들이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알맞은 그러한 것을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르기 위해서 많은 설명문을 모아서 그 교과서 만드는 선생님들은 일일이 다 읽어보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 찾는다. 그것을 소재라고. 많은 소재 가운데서 골라요. 가령 100가지 설명문을 모았다고 하면 그 중에서 고르고 해서 50가지로 줄이고, 그 다음에 50가지 중에서 또 10가지로 줄이고, 10가지 중에서 또 3가지 줄이고, 3가지 중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이렇게 해서 고른다 그럽니다. 많은 설명문을 이제 다시 말하면 소재를 모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학년 어린이들이 이정 설명문의 짜임에 대해서, 설명문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공부해야 된다 하고 교육과정이 딱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과 내용이 딱 명시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에 딱 맞는 설명문이 교재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와 같이 많은 소재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고르고 해서 마지막으로 선택된 것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문이다. 그런 말. 이 교과서에 보면은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문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많은 소재 가운데에서 선택하고 또 선택해서 마지막으로 선택된 교재가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우리는 교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가운데는요, 교과서 교재를 쓰지 아니하고 자기가 만든 교재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 그 교과서 만든 선생님들이 하신 그러한 작업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당신이 선택해서 교과서에 있는 것보다도 더 이 교재가 좋다, 그런 과정을 겪었다면은 좋겠죠. 그러나 과연 그랬을까? 나는 결코 그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언제 그 많은 소재를 모았으며 언제 그 많은 소재 가운데에서 선택하고 또 선택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비유에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만든 교재 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은 오만하기 그지없는,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무식한 사람이 하는 짓거리죠, 이게.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재는 그만큼 무게가 있습니다.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소재와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써 결국은 교과 내용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과서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 교과 내용과 그 교재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선생님도 잘 아시죠? 경제학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업을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선생님들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어린이들 눈에 보입니까? 이거 정말로 아주 추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얘들아 지금부터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공부를 한다니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만날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과의 교재를 만드는 선생님들은 아까와 같이 많은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소재를 찾아가지고 고르고 해서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실을 수 있는 이른바 교재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아까 이것이 교과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교재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이런 걸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경제학의 법칙을 어린이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은 법칙을 어린이들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게 지도하는 교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교재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수 아버지께서 포기마다 아름드리로 잘 자란, 그러니까 배추가요 이렇게 아름드리로 잘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포기마다 잘 자라고 있어. 그런데 그 넓은 배추밭을 트럭터로 갈아엎은다요 지금은. 그렇게 포기마다 아름드리로 잘 자란 배추밭을 다 트럭터로 갈아엎어버려. 애써서 키웠는데 그러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트럭터로 갈아엎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어째서 그러냐 그러면 전국의 배추밭이 모두 똑같이 잘 자란 배추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되풀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이렇게 아름드리 배추 잘 자란 배추밭을 트럭타로 전부 갈아엎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가 관련이 있다? 뭐가 관련이 있냐고 하면은 전국의 배추밭이 모두 다 그렇게 잘 자라 배추가 잘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이 있다 이거 말이에요. 이것이 말하자면 문제이자 교재입니다. 자, 어떤 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하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이 유의할 것은 왜 철수 아버지는 배추밭을 그렇게 갈아엎고 있을까요? 하고 왜라고 물었다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이거는 어린이들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어려운 물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왜라고 묻는 것 또는 철수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배추밭을 갈아엎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아까 왜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100% 물음만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어떤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은 전혀 주지 아니하고 100% 문제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린이들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어떤 지식도 어떤 경험도 어떤 상식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린이들에게 그러한 문제를 줘가지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국은 사전에 어디서 책을 읽고 공부했거나 또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극히 소수의 어린이들만 손들고 그들 가운데서 지명받아서 발표하고 잘했다고 칭찬받고 선생님이 수속 정리 설명을 하고 다음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어린이들 어쩌겠습니까? 아까 손들지 아니한 나머지 어린이들 아무것도 모르지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추상적인 이 얘기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군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까닭은 무엇인가? 이렇게 발문하는 것을 왜 까닭형 발문이라고 저는 이름 짓고 있습니다. 이런 발문이 우리 교실에서는 흔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예. 나는 이게 이 발문에서요
비구는 거의 만들어지고 있다. 비구는 거의 발문이 만들고 있다. 이거 생각합니다. 발문이 너무 어려워서 사고할 겨를이 없습니다. 수업이란 뭐라는 것입니까? 학습자로 하여금 사고하게 함으로써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수업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너무 발문이 어려워서 사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며 필요한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며 필요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활용해서 이모로 저모로 사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교실에서 수업 참관을 해보면요. 왜 까닭형 발문이 거의 90%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근데 그런 인식을 갖지 아니하고 수업하신 선생님들은 나는 안 그런데? 하고 하시나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들께서요, 그 녹음을 해보시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은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는 교재 내용으로 교과 내용을 가르친다. 교과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과서에 교재가 있다. 이것을 아시면 쓰겠고, 교과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고 또는 교사형 지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본시 학습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거 보면은요. 결국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을 비교하여 보고 공통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 공통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 바로 이것이 교과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4.19, 5.18, 6월 민주항쟁 각각 어떤 사건인가 하고 조사합니다. 왜 일어났는가? 각각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공통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고 여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가 교과 내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재를 가지고 결국 이 교과 내용, 다시 말하면 이런 자세한 것들은 전부 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로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다르지만은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결국은요. 우리는 어린이들이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독재자라고 하는 것들은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정치를 했을 때 독재자라고 얘기하느냐. 독재 정치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교과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얘들아 독재자가 뭐 이렇게 나오면은 다시 말하면 교과 내용을 바로 가지고 다루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4.19 민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다 독재자가 있었죠. 독재자가 있었고 이 독재자들이 뭐 됐습니까? 자기들한테 편리하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을 탄압했단 말이죠. 이런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제 결국 여기가 다시 말하면 어린이들로 하여금 말하자면은 교과 내용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 교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교재. 네, 그런 뜻을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을 잘 알고 계신 선생님들은 제대로 수업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업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매개로 하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법칙성, 규칙성, 공통성, 원리, 개념 등 보편성을 찾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교과 내용. 교과 내용을 찾는 과정이 곧 수업이다 이 말. 그것이 수업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 이 두 개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므로써 교재 연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
교재 연구라는 것은 이러고 알고 보니 무엇입니까? 결국은 교재 내용이라는 것은 교과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 그 교과 내용을 어린이들이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소재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잘 알아서 교재 연구를 통해서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연구라는 것은 무엇이냐? 교재 연구라는 것은 결국은 따져놓고 보면은 교과 내용에 대한 연구, 어떤 소재를 교재로 할 것인가 하는 연구,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할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 교과 내용에 대한 연구, 소재에 대한 연구, 방법에 대한 연구, 이것이 이른바 교재 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가르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이들에게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교과 내용을 보이는 것으로 지도해 나아가는 과정이며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교과 내용과 교재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쉬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